절기상 동지인 오늘도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에 머무는 등 북극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추위가 조금 풀리면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과 제주엔 폭설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운항 취소와 지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활주로 제설 작업에도 눈이 계속 내리면서 오후 1시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꼬박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실태 결과입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이른바 이 팀장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낙서의 주범 10대와 모방 낙서를 한 20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중국 양쯔강 하류를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선원 22명이 구조됐고 선박의 화물은 적재돼 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절기상 동지인 오늘도 체감기온 영하 15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서해안에는 사흘째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4시간 하루 동안 내린 눈이 30cm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먼저 제주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제주시 연동 노루생이 삼거리입니다. 한라산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지금 도로 CCTV와 버스 정류장 보면 도로가 있던 곳 흰눈으로 뒤덮여서 도로와 산길을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차도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느 곳이 도로인지도 모르겠고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버스 정류장도 밑바닥은 어느 정도쯤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지금 이곳은 제주 516로 제주대 사거리입니다. 역시 많은 눈이 쌓여 있고요. 차량들이 굉장히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어서 굉장히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 옆으로도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제주 영평동 동샘교차로 지역입니다. 눈발이 아직도 많이 날리고 있고요. 도로 부근에는 그래도 눈이 조금 녹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차들이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기 위해서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전조등도 켜고 있고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평화로 광령 인터체인지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제주 애조로 동샘교차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로 제설 작업이 조금은 된 상황이지만 양 옆으로는 역시 많은 눈이 쌓여 있고요. 차량은 많이 보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량 운전하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오늘 오전부터 전면 중단되는 등 항공기 운항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 활주로 운영을 오후 1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8시 20분부터 4시간 40분 동안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 멈춰서면서 항공기 지연, 결항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국내선 도착 70편과 출발 67편이 결항하고 김포, 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등 5편이 회항했습니다. 눈을 치우기도 전에 눈이 내리면서 제주공항은 마비 상태입니다. 제주를 오가는 여행객들도 며칠째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제주에 있는 여행객 전화로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지은성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은성입니다. 네, 지금 아직도 제주에 계신 거죠? 네. 여전히 눈 많이 옵니까? 예, 여전히 눈은 많이 오고요. 예. 한 지금 50cm 이상은 쌓인 것 같아요. 예, 뭐 비행기도 문제지만 차량들도 그렇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거의 이동을 못했고요. 단거리 이동하는데도 1시간 정도 걸려요. 예, 50cm 정도면은 지금 도로 상황이나 혹은 밖에 상황을 봤을 때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밖에 상황 어떻습니까? 밖에는 지금 얘기하다시피 거의 차들도 통행이 거의 없고요. 사람도 거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거의 발목 이상으로 올라오는 높이인 거죠? 네, 발목 이상 높이고요. 지금 예. 양말이 다 젖었어요. 예, 아이고 그 항공기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항에도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그 공항 모습도 좀 보셨습니까? 공항에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이제 포기하고 예, 빨리 숙소랑 이제 뭐 렌트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택시도 잡히지가 않아서 예,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혹시 뭐 가장 큰 불편함 같은 것들 혹시 뭐 보시기에 혹은 들으시기에 불편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거는 눈이 많이 와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잡기 힘들어서 공항에서 아예 방송을 하고 있어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으니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버스조차도 탑승하기가 녹록치 않아요. 예, 제주공항 내릴 때는 좀 괜찮았습니까? 내릴 때는요, 강한 바람이랑 눈발 때문에 이런 적이 처음인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예.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그 네. 눈이 많이 내렸을 때도 눈이 많이 쌓여 있었을 텐데 지금 네네. 제주 뭐 여러 차례 좀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예. 네,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됐고요. 예. 또 내려서도 그 눈 제설 작업이 항공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비행기가 미끄러졌거든요. 예. 네. 지금 활주로 눈 치워도 계속 눈이 오고 있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는데 네네. 혹시 오시는 길은 좀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계속 결항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 여쭤봤더니 제주가 4일째 결항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케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시려고 했던 계획은 언제쯤이셨나요? 네. 내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공항이랑 뭐 연결해 봤습니까? 아니면 공항에서 언제쯤엔 좀 탑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까? 네, 예측은 못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이렇게 예약편을 바꾸거나 미리 이렇게 예약을 해놔서 지금 일요일까지 풀로 다 부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유, 그럼 거기서 세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 참. 그런 네, 가능성도 갇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갇혀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 일정이 밀린 걸 수도 있지만 업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당장 돌아와서 업무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그 제주도 안에서 지금 결항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끼리 소통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결항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항이나 정부 이쪽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계속 공항에 전화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조차도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요. 예. 지금 어플을 사용해서 다시 연결해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불편함을 겪고 있고 공항은 아예 전화가 아예 되지 않는 상태고요. 예. 그냥 공항으로 다시 가서 기다렸다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이고 참 여행 가셨다가 좀 불편함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는 길도 지금 당장은 뭐 확정된 상황은 아니겠지만 안전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위의 기세가 매섭게 불어닥치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방 안에도 살을 내는 찬바람이 들어와 혹독한 하루를 보내야 했고 전국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까만 가림막을 두른 비닐하우스 단지에 하얀 눈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맹렬한 추위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나온 물이 그대로 얼어 곳곳이 미끄러운 빙판길입니다. 400여 세대 주민 700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 비닐하우스 마을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디도 못 가면 지난주에 교회도 못 가서 또 추가 또 축을 못 가지 비오면 못 가고 눈을 못 여가 길이 안 좋아 빗방길이라. 도시가스와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 연탄을 수시로 갈아줘도 방을 데우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럼 밤에도 나와서 가세요? 네 새벽에도 가고 오늘서 새벽 좀 늦어가지고 꺼져서 해관에서 가서. 방 안에서도 외투를 겹겹이 입고 있지만 살을 내는 바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집안에 들어와 봤는데요. 난로가 있어도 공기가 서늘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지하차도 천장 기둥 사이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얼음줄기가 찌를 듯이 날카롭습니다.
인천에선 고드름이 떨어질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가 여러 접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이거나 고혈압 증상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청계광장 폭포의 세찬 물살을 받는 청계천 곳곳에 얼음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거나 발로 차도 깨지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관련 사고와 질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파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전북 무주에서 실종된 80대 여성이 지난 17일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는 노년층은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져 더 취약합니다. 또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혈액 속 수분이 손실돼 점도가 높아지고 급격한 기온차에 혈관이 수축하는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도 좀 날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도 수축하게 되면서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혈전이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곳곳이 빙판길이 되면서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은 손에 작게는 찰과상으로 그칠 수 있지만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곳에 고관절에 손상이 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고관절 부위가 골절이 오게 되면요, 걸음을 걷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위험을 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요, 장갑을 끼시고. 대표적인 한랭 질환인 동상 증상이 있으면 37도에서 39도의 온수에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더라도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주가 권장됩니다. 특히 한랭 질환 환자 60% 이상은 65세 이상이어서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강 한파도 성탄절 이브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느 지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가능한 건가요? 네, 서울을 비롯한 강원 영서, 충청권까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보를 낸 곳은 민간 기상 사업자인 K웨더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쪽 지방에 눈이 조금 내린 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아침부터 낮 사이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도 24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5일에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봤는데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날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둔 겁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기준은 성탄절 당일 적설량이 기록될 정도의 눈이 내릴 때를 말합니다. 서울 기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최근 30년 사이에 총 10번, 최근 10년 사이에는 지난 2015년 딱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무척 추웠는데 성탄절 연휴에는 한파가 좀 누그러들까요? 네, 그렇습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도 성탄절 연휴 동안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7도로 어제보다 더 추웠는데요. 최강 한파는 주말인 내일까지 하루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연휴 동안 기온은 점차 오름세로 접어들겠습니다. 성탄절 이브인 일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크게 오르겠고 또 낮 기온도 영상권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이후 연말과 새해 초까지는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두입니다. 아, 굿방 이쁘니.
어제 오늘 정치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들썩였습니다. 어제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바로 비대위원장 후보 지명 그리고 장관 이임식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는데요. 곧바로 야당의 십자포화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이라며 과거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소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김기현 친윤 대표도 못 믿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한 게 아닌가. 장세동이요? 바로 자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더 직할적인 당대표를 원하는 게 아닌가. 정상적인 정당에서 여야 정당에서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선출된 지도부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안정된 정당, 선진화된 정당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지고 그에 따라서 물러나는 것이 맞죠.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친위 구태적 방식으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를 만들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혼란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한동훈 비대위는 일석이조 비대위라며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과 함께 같이 심판받을 거라며 평가절하했는데요. 특히 어제 장관 사퇴부터 후보 지명까지 신속하게 진행된 걸 두고 주랭랑을 쳤다고 묘사했습니다. 저는 일석이조 비대위라고 봅니다. 일석이조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우세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같이 심판받게 되는 내년 총선으로 아마 한동훈 전 장관도 심판받을 거라 보고요. 추락 기사가 나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장관 이임식. 장관 주랭랑 친 거죠. 법무부 장관이 단 하루 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대위원장 내정자이자 장관 주랭랑 장관이 됐다라고 엄중하게 좀 꾸짖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던 두 가지 선행 조건, 그러니까 성공적인 비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굿바이 윤석열, 굿바이 김건희를 외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허풍을 떨고 있는데 이는 바로 두려움의 반증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의 한동훈은 민주당이 키운 정치인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두려운 것이지요. 허풍 떠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키운 정치인이시지요. 민주당의 공세가 부정부패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받고 있는 자당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 키운 거였거든요. 이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거에 자기 소신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고속도로를 전 민주당이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다음 주면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돼온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요구, 바로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극복하라는 것인데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것이라며 시너지를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표현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소신이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당정관계를 활발한 시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돼.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라고.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전두환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 독재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운영과 관련해 전두환 씨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5.18 이후에 그다음에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 국보위라고 보통 하는 그런 그 장관하고 군인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두환 씨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씨는 그냥 국보위의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를 진행을 했다는 건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최규하 씨는 그냥 바지사장 아니었겠냐라고 짐작은 했는데 문헌상으로 위원장 명의로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상임위원장 명의로 각종 지시 문구가 도장이 찍힌 겁니다. 그거는 역으로 보면은 결국 역시나 그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이 삼청교육대 어떤 그 추진을 결정적으로 뒤에서 지휘를 하고 최종 결정했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서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불기소 처분을 이제 하는 걸로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해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문건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끌려고 갔을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다 지시를 했구나라는 걸 추론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약물치료 수강 8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 당시에는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약 장면을 SNS를 통해 방송해 모방 범죄를 초래하는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신도들을 성폭행에 복역하고 출소 뒤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총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출소 직후부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라고 시켰던 인물이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 팀장이라고 소개했는데 경찰이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들의 경복궁 담벼락 낙서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게시글로 시작됐습니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고 자신을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팀장과 연결됐습니다. 이 팀장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문 담벼락 훼손을 보고받은 뒤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라고 지시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10대들이 경비가 너무 삼엄하다며 거절하자 이번엔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하라고 시켰습니다. 10대들은 범행 인증사진을 찍어 텔레그램으로 이 팀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엔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다니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배우를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10대들에게 10만 원을 보낸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속 이 팀장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인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팀장의 지시에 따른 10대 임무군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한 10대 김 모양은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어제 새벽에 석방됐습니다.
임군의 범죄를 따라한 20대 설모 씨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범행을 모방해 문화재를 훼손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8살 남성 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설 씨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설 씨는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임모군 등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남의 글을 훔쳐 SNS에 올린 경우 원작자의 사회적 평판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이 없지 않다며 저작 인격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송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쓴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페이스북에 47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7년 전에 벌어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최근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남겨진 채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변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단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 한 가닥뿐. 이마저도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아 마땅히 써먹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한참을 캐비닛 안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속에 신원미상 DNA를 지난해 전수조사하면서 현장에 남은 채모 유전자와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낸 겁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현행법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된 피해자들 DNA를 채취해 보관하고 있는데 용의자인 70대 남성 A씨가 2011년 다른 강도 범죄로 실형을 살게 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유전 정보가 등록된 사실을 최근 경찰이 밝혀낸 겁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까지 범인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다만 DNA는 어디까지나 간접 증거일 뿐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고 A씨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중국산 구기자 등을 국내 유명 산지에서 난 제품으로 속여판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형적인 포대가리 수법으로 두세 배 높은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양 구기자 파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품 원산지가 국내산 100%로 쓰여 있습니다. 무작위로 제품을 가져가 분석했더니 모두 외국산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고에선 중국산 구기자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청양산으로 거짓 표기된 중국산 구기자 11톤가량이 경북 한 통신 판매 업체를 통해 전국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업체가 직접 구매한 중국산 구기자는 10%가량, 나머지 90%는 다른 지역 오래 묵은 국내산 구기자로 알고 한약재 도매업자한테 속아 산 거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샀든 국내산을 샀든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면 똑같이 위법이라는 설명입니다. 국청양산 구기자가 전국의 구기자 산지로 유명하다 보니 이 명성을 이용해서 청양산 100%로 판매를 했고 따라서 이 부분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돼서 해당 판매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여주 3톤을 천안산으로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통신 판매업자와 한약재 도매업자가 부당하게 거둔 이득은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둘 다 범행이 명백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탓에 모두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한약재 도매업자한테 중국산 구기자를 산 다른 유통업자들을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해열제와 항생제 약값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해부터 보험약가를 인상하고 중증 질환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현타액 해열제 2개 품목과 세프디토렌 피복실 소아항생제 2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또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2,900만 원인 투약 비용이 내년부터 146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760만 원에 이르는 투약 비용은 76만 원으로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공의 단체가 반발하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막대한 비용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부실교육 문제로 폐교된 서남의대처럼 실습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채 신규 의대를 세우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철새 도래지가 밀집된 서해안 벨트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된 데다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올겨울 국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발생했습니다. 11월 27일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된 데 이어 지난 4일 전남 고흥군의 오리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가금 농장 첫 발생 이후 13일 만에 발생 건수가 20건을 넘어서면서 확산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빠른 추세입니다. 특히 2개의 바이러스 유형이 검출되면서 3,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2016년의 피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2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의심했습니다. 이 H5N6형은 감염이 돼도 발현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전염시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산란계 농장에서의 확진이 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겨울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장이 밀집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남, 충남, 경기 지역 등 서해안 벨트로의 확산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대규모 산란 농가 10만 수 이상 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하고 있고요. 여치찰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등 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년 사례로 봤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건 1월과 2월입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과 축사에 들어가기 전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올 한 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조금 춥더라도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된다면 연말연시 성금 모금의 대명사로 반세기 이상 자리를 잡아온 크리스마스 실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한창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붙여서 보내면 무엇을 실천하게 됩니까?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친구 간에도 사랑을 실천하게 되죠. 학생들을 통한 반강제적인 실 판매가 아니냐는 비난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네, 과거 연말이 되면 학교에서 꼭 볼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 실, 한 장씩 샀던 기억 나실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실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면서 올해로 발행 70년을 맞았습니다. 1904년 덴마크에서 성탄절에 처음 선보인 크리스마스 실은
한국에선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정식으로 창립된 이후 제작과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에 결핵 퇴치기금을 모으기 위해 매년 발행하는 징표인데요. 한 장에 3,000원씩 판매해서 모금액을 모으면 결핵 환자 치료를 지원하거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결핵 퇴치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모금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 약 50억 원에 달했던 크리스마스 실 모금액은 2019년엔 20억 원도 채 되지 않았고 이후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토막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물론 결핵 환자 수도 줄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은 OECD 가입국 중 2위입니다. 또 결핵 사망률도 OECD 가입국 중에 4위로 높은 편인데요. 환자 수가 줄면서 관심도 줄어들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선 결핵은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실을 통한 모금 중단할 수 없는데요.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실도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표형만 나왔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와 유행에 맞춰서 이렇게 머그컵과 열쇠고리, 또 핀 버튼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실 팝업 스토어도 열리고 있고 편의점을 통해 굿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결핵 환자를 위한 따뜻함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국 양쯔강 하류에서 운항 중이던 우리나라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선원 22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장쑤성 수퉁대교 부근에서 화학물질 운반선인 한국 신광호가 폭발한 뒤 불이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오후 4시 50분쯤 선원 22명이 모두 구조됐다며 이 중 한국인 4명의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신광호는 중국 창저우의 벤젠을 하역한 뒤 빈배로 회항하던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화학물질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오늘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합리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 1천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을 나타낸 PIR 전국 6.3배, 수도권은 9.3배로 조사됐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집값으로만 모은다고 가정할 때 전국은 6.3년, 수도권은 9.3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 수치는 재작년 14.1년에서 지난해 15.2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주선에선 이미 핵을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장사치가 돼야 돼. 돈이 안 돼요, 돈이. 박 선생이 평양으로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대선이야. 자네도 역할을 해줘야지. 대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박채선은 국내에서 매우 전도 유망한 첩보요원이었다. 하지만 술과 도박에 빠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었다. 국가안전기획부 해외공작실에서 특채 제안을 받고 대북 활동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 대북 광고 사업을 준비하던 커뮤니케이션 아자의 위장 취업까지 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광고 촬영을 제안했고 솔깃한 북한은 박 씨를 북으로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첩보 활동을 위해 요도의 도청 장치까지 삽입하기도 했다. 안기부의 잘못된 공작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한 총풍 사건부터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이대성 파일 폭로 사건까지 연달아 터지며 정상적인 첩보 활동을 했던 흑금성의 존재가 언론에 노출되었고
북한 측의 반발로 대북 사업은 중단됐다. 신분이 노출된 박재선은 안기부에서 해고되었고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사업을 재개했지만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이중 간첩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고창과 부안, 군산 등에는 여전히 전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잠시 눈이 그친 것으로 보이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바로 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추위도 이어지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눈이 그쳤을 때 더욱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터널 주변과 다리 위, 그늘진 곳과 같은 도로 살얼음 취약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터널 안쪽으로는 여전히 도로가 젖어 있는 데다가 옆에 보시면 갓길 쪽에는 눈더미도 조금 보이고 있죠. 차 간격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행히 현재 고속도로 위에는 통제 중인 구간도 없고요. 제설 작업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로 옆 곳곳으로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속주행 잘 기억하면서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군산 지역 역시 지금은 상황 괜찮습니다만 날이 많이 춥기 때문에 도로 곳곳이 얇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감속운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파 속 곳곳으로는 고장차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월곡분기점 부근 3차로는 잘 피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도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강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4도, 대전 영하 6.1도, 광주 영하 2.9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 정도 더 낮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인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예년 기온을 점차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